이 부분은 747에서 흥미로웠고 버카이 로드의 콜드 에어 카페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통찰력이 있었어요. 인용하자면 경영진과 직원들은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카메라도 있지만 녹화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도 휘말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에도요. 캔드라 그리피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부지점장의 행동? 라몬 부에노는 자기 친구들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기를 바랐어. 그가 왜 감시 영상을 걱정했을까? 그리고 있잖아, 시간이 맞지 않았던 건 그녀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오전 9시 20분인데 완전히 어둡지 않아. 그녀가 다 설명했고 네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가 말했어. 9시 28분 인터뷰에서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 그는 파티 중이었지. 그는 트레일러와 맥도날드 카멜백 웨스트 지역 두 집 43번가와 67번가 사이에 있었다고만 말했다. (10시 28분에) 여러분이 저를 믿든 안 믿든 제가 알리바이가 있든 없든 사실 저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10시 40분에 그가 황당한 캠핑 이야기를 꺼내요. 나 캠핑도 하고 카지노도 갔어. 마이애미를 지나 보호구역에 있었어. 그는 운전할 때 신경 안 쓴대. 그럼 뭘 운전한 거지? 자전거 타는 남자? 내가 말했듯 그는 차가 없어. 그리고 12시 5분에 그때서야 그에게 서서히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용하자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자신이 실수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러더니 말을 바꿔서 두 집 근처에서 파티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어요. 대신 이제는 31번가와 35번가 사이에 벤 뷰런 거리였다고 했어요. 2234 그는 파티 장소를 또 바꿨어요. 이제는 31번가와 35번가가 아닌 벤 야드에서 더 서쪽 북쪽이라 해요. 그는 이틀 반 전에 턱수염을 깎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이 2839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비웃으며 말해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쵸? 왜 그들이 외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가 2855에 있었다고 해요. 나는 없었어요. 부처 형사가 라몬, 네 DNA가 차량에서 나오면 어쩔 거야?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는 대답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에요. 난 끝장이야. 그가 말하길 내가 그 채에 있었든 없었든 그가 DNA를 찾고 싶어 하든 말든 나는 그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걸릴 만큼 멍청하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어요. 3352에서 그는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몰랐다고 해요. 당신은 그 집에 대한 사진과 증거를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이 그 거짓말을 믿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과 그의 공범, 말 그대로요. 데니 바르가스와 공범이 같은 셔츠를 입고 있어요. 4833번지에서요. 이제야 그에게 정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절박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 건 상관없이 내 멍청한 놈은 이미 잡혔어요. 5129에서 이 부분이 특히 소름 끼쳐요. 다른 이름을 쓴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요. 별명 말고 다른 이름 쓴 적 있냐고 묻자 그는 왜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라며 크게 웃어요. 그는 이 사건이 무엇에 관한 건지 알고 있어요. 그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그 별명에 대해 물으면 그는 모른다고 해요. 루이스 페레즈와 그의 여동생 남자친구 모두 멕시코 마피아 멤버였고 암호화된 번호가 든 지갑을 가졌어요. 5804번에서 그는 그녀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는 꽤 똑똑하거든요. 그는 나는 많은 걸 알아 라고 말하고 그녀는 저도 그래요. 부처 형사님 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알지만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이고 이미 끝났더라도 제 인생이에요 라고 답해요.
그의 인생이 끝난 건 거짓말이나 남을 도운 게 아니라 들켰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로서 그에 따르면 경찰관과 동료들에게 총을 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자면서 사탕이나 쿠키, 달콤한 것을 달라고 해요. 그는 강경한 마피아 조직원이에요. 이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에요. This was it. 그리고 그는 1시간 4분에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제 그는 캠핑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용당하게 돼요. 그는 카지노 인터넷 카페에 가지 않았고 1시간 5분 동안 이를 여러 번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는 그 차는 타본 적 없지만 비슷한 차는 타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그 차 내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총에 맞은 채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1만 700일에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제 로페즈 형사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지난 한 달간 총을 가진 적 있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총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그의 태도를 보면 아마 만졌을 수도 있다는 말에서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들이 총을 찾았는지 누가 제공했는지도 모릅니다. (1만 1648번에서) 디텍티브 부처.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압도적이에요. 그게 바로 요점이고 그가 총을 쏜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재판 내내 한때는 일관된 주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의뢰인 손에 총을 쥐어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제 의뢰인 손에 총을 쥐어준 겁니다. 증거물 274번이 있습니다. 그 기차요. 총격 사건 직후의 감시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그 영상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유니언 퍼시픽 철도 비디오 플레이어 사용법입니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일시정지를 누르거나 프레임별로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1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언 퍼시픽의 타임스탬프도 나옵니다. 증거물 274번입니다. 여기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3809에서 로리가 말한 차를 보실 거예요. 운전한 사람이 저라서 그게 로리의 차임을 아실 겁니다. 3809에서 여러분은 레리 마르티네스가 설명한 남자들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피고인과 데니가 앞쪽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가 도망쳤다는 걸 알겠죠? 우리는 풀밭에 누워 있었고 그는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묘사한 태도와 웃음, 농담까지요. 레리가 흰 셔츠 남자가 왼쪽 허리에서 피를 흘린다고 했어요. 그가 인터뷰를 받을 때는 누군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그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거든요. 부처 형사가 그 점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수사의 신뢰성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3분 9초 23에 피고인의 손에 총의 실루엣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죠. 중요한 것은 그림자와 누가 어디에 있는지예요. 바로 저기.
저기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왜냐하면 데니가 반대편에서 흰색 민소매를 입고 있거든요. There's a defendant. 왼쪽엔 대머리에 회색 셔츠, 오른쪽엔 데니가 흰 민소매를 입고 있어요. 그들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총도 여전히 그의 손에 있어요. 피고인은 케이시 경관 살인 미수와 새 경찰관에게 총을 쏜 혐의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케이시가 도로에서 숨이 막혀 죽어갈 때 크루즈 경관이 살리려 노력했어요. 크루즈 경관은 실제 총격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케이시를 구하고 구조대원에게 정보를 전달했어요. 처음 7분 동안 알파노 경관은 케이시 경관을 돕다 총격을 당해 큰 충격에 빠졌어요. 피고인은 범죄 목격자를 직접 골랐고 통제 불가능한 목격자는 제거하려 했어요. 로리는 피고인과 관련 없었고 피고인도 흑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판결이 자신의 옳음을 결정할 것이라 했어요.